이번 시간은 등급 판정 실무입니다. 이 등급 판정 실무 요 파트에서는 크게 포장 규격과 품목별 감정 계측 방법, 그리고 등급 규격,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것은 이 등급 규격 하나만 지금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 15회까지는 이 포장 규격이나 이 감정 계측 관련된 내용도 그동안 출제가 됐었는데, 지금 그 16회부터 작년도부터 이 포장 규격과 감정 계측 요 파트가 우리 2차 시험에서는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포장 규격 내용을 16회부터 수학후 관리 파트에서 관리 쪽에서 끌어다가 지금 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포장 규격 파트를 아예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감정 계측 이 파트도 실제 출제는 되고 있지 않지만은 이 감정 계측의 내용을 모르고 등급 규격에 대한 등급 판정하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등급 규격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한 6문제 정도가 서술형으로 출제되는데, 단순하게 숫자만 암기한다고, 내용만 암기한다고 풀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안 나옵니다. 예전에는 단순한 숫자 암기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는데, 지금 시험이 회차가 거듭되면서 어떠한 숫자를 암기하고 그것을 조건을 보고 응용할 수 있는 문제, 또 요즘 그 10회 이후부터 많이 나오는 유형이 어떤 그 퍼즐 맞추기 유형의 문제들,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 단순하게 숫자만 외워서는 안 되고 어떻게 감정 계측하는지 요 내용을 알지 못하고 문제를 풀 수가 없다 보니까 요 부분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파트를 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1장의 표준 규격입니다. 그러면 표준 규격이라는 것은 뭐냐? 목적이 하나 나오죠. 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7조까지 규정에 의하여 포장 규격 및 등급 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유통효율 제고,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목적이 세 가지 나왔습니다. 상품성 향상, 유통효율 제고, 그리고 공정한 거래 실현. 요걸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표준 규격이라는 것을 정했다 했는데, 이 표준 규격의 내용은 등급 규격과 포장 규격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급 규격, 품목이나 품종의 특성에 따라 필요 항목을 설정해서 특상 보통으로 정한 것을 우리가 등급 규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그 아래 정의의 3번 내용 한번 보죠. 등급 규격, 농산물의 품목 또는 품종별 특성에 따라 고르기, 크기, 형태, 색깔, 신선도, 건조도, 결점, 숙도 및 선별 상태 등 품질 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특상 보통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예전에 초창기에는 여기에 가로를 쳐서도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상 보통에 가로를 쳤는데 그 문제도 답을 못 쓰신 분들도 사실 있긴 해요. 그런데 결국 등급 규격이라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사과라는 품목, 후지라는 품종의 특성에 따라서 이 필요 항목을 봤더니 낮게 고르기, 신선도, 색택, 중결점, 경결점, 이 5개가 사과라는 품목의 필요 항목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등급 규격에서 등급 항목들, 각 품목별 등급 항목들을 필요 항목으로 보겠다 하는 그러한 개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등급 규격에 맞춰서 특상 보통
이렇게 설정을 해서 출하를 하는 것을 우리가 표준 규격 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에 전부 다 이러한 등급 규격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등급 규격이 설정되어 있는 품목에 대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표준 규격품하고 출하를 하면 되겠는데, 저는 만약에 등급 규격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품목에 대해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표준 규격품으로 팔아봤더니 없더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민원 넣어야 되겠죠. 내가 하고 있는 것도 등급 규격 만들어줘라. 민원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내용이 겁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급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포장 규격에 맞게 포장을 해서 출하를 하면 표준 규격품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1번의 표준 규격품의 내용입니다. 이 고시에서 정한 포장 규격 및 등급 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다만 등급 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포장 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그럼 굳이 민원 넣어야 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포장 규격을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럼 포장 규격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거래 단위, 두 번째 포장 재료, 세 번째 포장 치수, 네 번째 포장 설계, 다섯 번째 포장 방법, 여섯 번째 표시 사항을 말한다. 해서 이 포장 규격의 내용은 크게 이 6가지를 의미합니다. 거래 단위.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이 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그 시중에 유통되는 배 박스를 보면 5kg, 7.5kg, 10kg, 15kg 이외에 다른 박스 보신 적 있나요? 없을 겁니다. 그래서 5kg하고 15kg 사이에서는 5, 7.5, 10, 15kg. 그래서 몇 킬로그램씩 담아서 팔아라 하고 미리 정해진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포장 재료. 포장 재료는 어떠한 것을 사용해라. 근데 이제 이 포장 재료는 수화쿠 쪽의 관점에서 출제되는 포장 재료와 이러한 규정, 법 관점에서 출제되는 포장 재료가 조금 달라요. 수화쿠 관리 쪽에서는 주로 포장 재료가 출제가 되면 이 기능성 관련된 포장 재료들이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법 관련되게 되면은 주로 이 규정에 맞춰진 이 포장 재료들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포장 치수, 가로, 세로, 높이는 각각 몇 미리씩 만들어라. 설계, 방법, 표시사항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거래 단위 제3조 관련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의미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십시오. 예전에 이제 실제 그 15회까지는 요 그 세세한 표준 거래 단위 수치까지도 출제가 된 적이 있지만 지금은 의미가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한 장 더 넘기시면은 포장 치수 바로 위에 보면 양가로 2번에 5kg 미만 또는 최대 거래 단위 이상은 거래 당사자 간 협의 또는 시장 유통 여건에 따라 다른 거래 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예전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에는 표준 거래 단위가 5, 7.5, 10kg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3kg 단위 사과를 3kg 단위로 포장을 해서 유통하고자 한다. 이 표준 규격품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가부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지금 양가로 2번에 대한 요 지문을 예외 조항을 가지고 이 표준 규격품으로 출하할 수 있다. 왜? 5kg 미만인 경우에는 이러한 거래 당사자 간 협의 또는 시장 유통 여건에 따라 다른 거래 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 표준 규격품이 될 수 있다. 이런 그 서술형 문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4번에 포장 치수. 농산물의 포장 치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해서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한 수송 포장 계열 치수나 2번에
별표 2에서 정한 골판지 상자, 지대, PE대, PP대, 그물망,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 상자, 금속재 상자, 발포 폴리스틸렌 상자의 포장 규격 해서 지금 그 다음 페이지 알아두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지금 별표 2에서 정하는 내용들인데 별표 2에서 정하는 내용은 굳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포장 재료들이 쭉 나열돼 있죠. 그래서 골판지 상자, 지대는 종이 포장지를 의미합니다. 우리 그 쌀 같은 경우에 쌀포대는 뭘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종이로 만들어져 있는 쌀포대들 봤죠? 그런 경우가 해당되고요. 그리고 PE대, PP대. 여기서 그 말하는 PE하고 수화쿠 관리에서 말하는 이 PP 필름, 이것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수화쿠 관리에서도 PP 필름이 있었죠. PE는 수화쿠 관리나 법이나 같은데 지금 PP는 서로 개념이 달라요. 여기서 수화쿠 관리 쪽에서 PP는 폴리프로필렌 필름에서 비닐의 종류를 의미하고요. 여기에서 PP대는요 직물제 포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대자루 같은 경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좀 다르다라는 것 보시고요. 그물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양파라든가 마늘 같은 거 유통될 때 이렇게 망에 담겨져서 유통이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 상자, 나무로 된 상자를 말하죠. 금속재 상자, 발포 폴리스틸렌. 이 발포 폴리스틸렌이라는 것은 스티로폼 상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3번 T11형 펠릿 1100 곱하기 1100 또는 T12형 1200 곱하기 1000. 그래서 법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표준 펠릿을 T11형을 표준 펠릿 규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1100 곱하기 1100짜리, T12형은 1200 곱하기 1000짜리 해서 요 펠릿이라는 것은 우리 그 지게차 같은 거 쓸 때 밑에 받치는 판 있죠. 그래서 지게차가 들어가서 들었다 놨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떤 이 포장지를 만들어서 쌓아봤더니 바닥 면적의 90% 이상 이렇게 쌓을 수 있는 이 포장 치수면 이것도 이 포장 치수, 포장 규격에 맞는 것으로 보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T11형 1100 곱하기 1100 그리고 T12형 1200 곱하기 이 1000짜리가 모두 다 포장 치수에 합당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양가로 2번에 골판지 상자, 발포 폴리스틸렌 상자의 높이는 해당 농산물의 포장이 가능한 적정 높이를 한다 했는데 지금 이 규정을 보면 우리가 어떤 그 상자를 만든다 하면 이런 육면체로 만들게 되죠. 길이 곱하기 너비 곱하기 높이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길이하고 너비는 정해놨습니다. 그게 지금 별표 2로 정해져 있는 게 전부 다 이 포장 치수는 길이 몇 미리 그리고 너비 몇 미리로 만들어라. 단 높이는 정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높이를 정해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높이를 만약에 300mm로 정했다. 예를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사과를 2단으로 적재를 했더니 한 25mm밖에 안 돼요. 한 5mm가 뜨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유통 중에 사과가 이 안에서 움직여서 지들끼리 부딪혀서 다 멍들거나 깨져서 쓸 수가 없습니다. 높이를 300mm로 정했는데 만약에 여기다 수박을 포장한다. 수박을 집어넣었더니 수박이 한 400mm, 40cm 정도 돼요. 키가. 그러면 10cm 잘라내고 포장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높이는 각각 해당 작물을 포장하는데 적정한 높이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높이를 규정하고 있는 게 플라스틱 상자,
금속재 상자 그리고 목재 상자 이런 경우에는 높이까지도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높이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번에 포장 치수의 허용 범위. 이것은 이 공장에서 아무리 이렇게 잘 찍어낼지라도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골판지 상자의 포장 치수 중 길이 너비 허용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5%. 그리고 그물망 PP 대 PE 대는 길이의 플러스 마이너스 10%, 너비의 플러스 마이너스 10mm. 지대 길이 너비의 플러스 마이너스 5mm. 발포 폴리스틸렌 길이 너비의 플러스 마이너스 2mm. 그래서 각각 이렇게 이 허용 오차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플라스틱 상자는 길이 너비 높이의 플러스 마이너스 3mm. 그래서 지금 이 플라스틱 금속재 목재 상자는 높이까지도 규정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플라스틱 상자 같은 경우는 길이 너비 높이의 이 3mm의 허용 오차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 포장재 표시 중량의 허용 범위입니다. 골판지 상자, 폴리에틸렌 그리고 지대, 발포 폴리스틸렌의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5%. 다시 말해서 골판지라든가 PE대, 지대, 발포 폴리스틸렌 이것들은 신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5%까지. 그리고 PP대, 그물망은 플러스 마이너스 10%까지로 한다. 이 이야기는 만약 예를 들어서 요 사과가 5kg 박스다 하고 표시 중량이 5kg로 표시가 됐어요. 그런데 사과를 여기다가 우리가 정확하게 5kg를 담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담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적으로 5kg를 다 맞추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 사과가 만약에 우리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이렇게 찍어내기 때문에 무게가 균일하게 떨어지니까 이 5kg를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농산물은 어때요? 한 나무에서 한 가지에서 나온 것도 크기라든가 모든 게 다 제각각입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5kg를 정확하게 맞추라 이렇게 하면 뭐 사과 15개 하고 4분의 3쪽 이렇게 포장하지 않으면 5kg를 맞춘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모든 박스를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사과 4분의 3쪽 이렇게 포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허용 오차를 두고 있는데 직물재 포대하고 PP대하고 그물망. 직물재 포대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마대자루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마대자루라든가 그물망 같은 경우는 신축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로 하고 나머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5%로 한다.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장 방법. 포장 방법은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며 내용물이 보이도록 개방형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적지 않은데 용이하도록 해라 했는데 이 적지 않은데 용이하도록 해라 하는 것은 우리 그 개방형 포장들 보면 지금 포도라든가 아니면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위에가 뚫려 있죠. 근데 다 뚫려 있는 게 아니고 양 옆에 이렇게 띠를 두르고 있어요. 만약에 이 띠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로 다단으로 쌓이기가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뚫려버리면 다단으로 적지 않은데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띠를 만들어 뒀는데 요걸 보고 우리가 이 개방형으로 하는데 적지 않은데 용이하도록 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표시사항. 이 표시사항이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제가 충남 예산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냥 사과 농사를 짓는데 이제 사과를 수확할 때가 됐어요. 수확할 때가 되니까 이제 포장할 골판지 상자를 주문을 해야 되겠어요. 그럼 인쇄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인쇄할 칸에다가 뭐뭐 인쇄할 것이냐 그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내가 출하하는 이 사과는 이 표준 규격품이다라고 자랑하면 일반 농산물보다 잘 팔리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표준 규격품이라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골판지 상자 안에는 사과가 들어있다라고 소비자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과하고 썼습니다. 그러면
목이 되겠고요. 그리고 사과 중에 내가 농사지은 이 사과는 후지 사과다. 품종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서 농사진다고요? 예산에서. 예산 하면 산지. 그리고 이 사과 한 박스에 5kg이다. 내지는 20개 들어있다. 이것도 표기할 수 있죠. 그래서 무게, 개수. 또 이 사과라는 품목, 후지라는 품종, 특성에 따라서 필요 항목 가지고 낱개 고르기, 신선도, 색택, 중결점, 경결점 이걸 가지고 등급을 매겨봤더니 특이더라. 등급. 그리고 이 사과 먹어보고 맛있으면 재주문해라. 내지는 이상 있는 사과가 있으면 바꿔줄 테니까 연락해라. 이런 것도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영복이가 농사지었고 연락처는 010 몇 번이다. 생산자 정보. 여기까지가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단 예외적으로 쌀 같은 경우에는 생산 연도도 표시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상황인데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표시 8번에 표시 방법의 알아두기 내용 한번 볼까요? 알아두기 의무 표시 사항 중에 니을번 한번 보겠습니다. 품종. 품종을 표시하여야 하는 품목과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해서 과실류에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자두, 채소류는 메론, 마늘, 화해,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요것들은 품종명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외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토탈 몇 개입니까? 과실류가 2, 4, 6, 7개, 채소류 2개, 화해류 4개 해서 토탈 13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3개 품목 외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13개 품목은 여기에 지금 나열되어 있는 13개 품목은 소비자의 선호도가 품종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이런 품목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후지 사과가 맛있더라 해서 후지 사과를 일부러 골라서 드시는 분이 있고 아주 특이한 케이스지만은 나는 홍옥이 맛있더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홍옥 같은 경우는 한 입도 못 먹습니다. 왜? 상당히 그 신맛이 좀 강하거든요. 근데 사과는 정말 이쁘게 생겼죠. 근데 이 사과 그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홍옥 좋아하시는 분들 일부러 찾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이런 나는 홍옥이 신맛 나는 홍옥이 맛있더라 하면 그 사람은 홍옥을 일부러 찾아서 먹습니다. 이렇게 품종에 따라서 소비자의 선호도가 서로 다른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품목들은 의무적으로 품종명을 표시하도록 하지만 만약에 나는 딸기가 설향이 맛있더라 해서 설향을 골라서 사서 드시고 나는 매향이 맛있더라 이걸 또 골라서 드시는 이런 분들은 안 계셔요. 그냥 딸기니까 맛있더라. 굳이 딸기 같은 경우는 품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딸기니까 맛있지 꼭 설향이기 때문에 더 맛있다. 요건 사실 그 소비자들 별로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읍번. 내용량 또는 개수. 농산물의 실중량을 표시한다. 다만 별표 1 농산물의 표준 거래 단위에 따라 무게 또는 개수로 표시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해서 이 무게 표시 요게 원칙입니다. 무게로 표시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개수만 표시가 가능한 무게를 생략하고 개수만 표시가 가능한 품목들을 설정을 해놨어요. 그게 지금 비읍번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과실류의 유자
하나, 채소류, 오이, 호박, 단호박, 가지, 수박, 조롱수박, 멜론, 풋옥수수, 마늘, 무, 결구배추, 양배추, 화해류의 전품목 해서 과실류 유자 같은 경우에는 이 무게 표시 없이 유자 100개 해서 개수만 표시가 가능하더란 얘기입니다. 지금 비읍번에 이 설정되어 있는 과실류, 채소류, 화해류는 이 원칙인 무게 표시를 생략하고 개수만 표시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비읍번에 나와 있는 요것들을 제외하고는 다 어때요? 무게는 원칙적으로 표시를 하고 추가적으로 개수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 표 아래 한번 내용 볼까요? 무게 또는 개수의 표시는 별표일 농산물의 표준 거래 단위에 맞아야 하며 3kg 미만의 내용물 개수 확인이 가능한 소포장은 무게를 생략하고 개수만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끔 그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이 소포장 뭐 한 2kg 이런 식으로 포장되어 있는 거 뭐 참외라든가 아니면 또 참외라든가 사과도 이제 그런 식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경우에 위에 개방형으로 포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게를 생략하고 개수만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요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규정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권장 표시사항 1번이 당도입니다. 근데 모든 품목에 다 당도를 표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당도를 표시할 수 있는 품목과 등급별 당도 규격이 표로 나와 있죠.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금감, 단감, 자두 해서 과실류 8개. 과일류가 8개. 그리고 과채류 5개. 과채류는 과일로 보지 않고 뭐로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채소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외, 딸기, 수박, 조론수박, 메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일이냐 채소냐 이거 구분하는 것은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과일로 구분하는 것은 다년생 목본, 다년생 나무에서 생산되는 것은 과일로 보고요. 그리고 채소류는요. 1년생 초본. 그래서 풀에서 나오는 것은 1년짜리 풀에서 나오는 것은 이 채소로 봅니다. 그래서 참외라든가 딸기, 수박, 조롱수박, 메론은 이 채소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과채류로 해서 토탈 과실류 8개, 채소류 5개 해서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 당도의 표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당도 표시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 나머지는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니은번에 이 크기나 호칭 치수도 이 표시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많이 볼 수 있는 게 감귤 박스 같은 경우, 온주밀감 박스 같은 경우에는 옆에 보면 이 크기 사이즈의 호수를 이렇게 체크하는 이러한 포장 방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포장 치수 및 이 포장재 중량. 그리고 네 번째 영양 표시사항. 그리고 지금 또 이 산도 표시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감귤류 같은 경우는 이 산도도 이 표시를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영양 표시 중에 내용을 보면 이 고추의 매운맛 같은 경우도 이 권장 표시상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다음은 9번의 등급 규격. 등급 규격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10번의 표준 규격 특례.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알아두기에 신선표의 농산물 표준 규격이 나오는데, 신선표의 농산물의 표준 규격은 가끔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